안녕하세요, 성난 수컷입니다. 오늘부터 기획 시리즈물 하나 나가는데요, 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 정권 청구하는 거, 요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진행 사항을 보면서 뭐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고 뭐 약간 브이로그 같은 그런 형식으로 시리즈물로 좀 기획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 1화 하도급 사고 발생입니다.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하도급사와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. 일을 하다가 요즘 좀 물가도 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, 코로나 이후에 뭐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사 기존에 계약된 단가로 공사를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다, 그죠?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적자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껏 해야지, 적자가 너무 심하면 회사가 무너진다, 그죠? 뭐 무너지기 전에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뭐 하도급사도 좋고, 우리도 이제 공정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빨리 쳐내고 다른 업체를 하든지 아니면 직영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준공을 해야 된다,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도급사가 공사 중에 하도급사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,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고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1년 7월에 실제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A 하도급사라고 할게요. A 하도급사가 저희 회사, 저희 현장의 하도급사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.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. 워낙 저가로 들어와가지고 이때부터 이 업체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 현장에서는 인지를 했어요. 그리고 1년 뒤에 22년 7월에 1차 공사 중단을 합니다. 협력사에서. 뭐 사유는 당연히 적자죠. 적자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공사 못하겠다, 공사 금액을 올려달라, 단가를 올려달라, 뭐 이런 요구를 합니다. 근데 그게 뭐 됩니까? 계약에 의거해서 계약 단가가 있고 한데.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. 불가능하다. 우리가 뭐 내가 사장도 아니고 우리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단가 낮다고 계약 단가를 바꾸는 그런 계약이 어딨냐, 뭐 그렇게 저희는 회신을 하죠. 그러면서 1개월 정도 중단이 됩니다. 그리고 뭐 중간에 그래서 이제 협의가 계속 되죠. 회의를 계속 하면서 하도급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이제 맞춰가는 거죠.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보겠다 하면서 1개월 뒤에 공사 재개가 됩니다. 그러면서 이때 이게 중요해요. 공사 중단 재발 방지 확인서를 받고요. 그리고 뭐 요 노란색으로 칠한 요 부분은 사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받아뒀던 거긴 한데, 이 서류가 나중에 하도급사 타결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. 공사 중단 재발 시 손실 보상 및 계약 이행 증권 권리 행사 동의라고 해서 이 서류를 근거로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하도급사한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하도급사하고 계약 타결을 하는 경우가 생기시면 이 노란색 이 부분 있죠. 공사 중단 재발 시 손실 보상 및 계약 이행 증권 권리 행사 동의, 이 서류를 꼭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, 그 인감증명서하고 그 회사의 인감증명서하고 뭐 그런 거 다 받아가 뒤에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한 2달 정도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데 이 협력사가 와 그래도 안 되겠거든. 뭐 다시 한다고는 했는데 적자가 더 커져요. 이때가 이제 코로나 한창,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지나면서 그거 되는 시점이잖아요. 이제 온갖 원자재하고 이런 가격이 엄청 폭등을 하는 시기거든요. 그러면서 이 업체가 이제 견디지를 못해요. 그러면서 2022년 9월에 2차 공사 중단을 시행합니다.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장비들이 없는 거예요. 뭐야 했더니 이 업체들이 이제 장비를 다 철수시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1개월 뒤에 이제 뭐 각종 저희가 뭐 계약 해지 공문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죠. 하면서 하도급 계약 해지가 2022년 10월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. 흔히 말하는 타절이죠. 서류가 어떤 서류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있죠. 그 중에 노란색 말고 요건 재발 방지 확인서인데, 검은색 부분은 이제
뭐 업체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삭제를 했고요.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. 열심히 하겠다 뭐 그거죠. 뭐 요런 확인서 하나 받아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. 시설물 양수 양도 확인서. 요 서류가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터널 공사다 보니까 터널 입구부를 협력사에서 실력 행사든 뭐 어떤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출입 금지를 시켜버리면 법적으로 저희가 공사 진행을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질 끌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실제로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그때 협력업체에서 그 터널 입구부 쪽을 막아버린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뭐 어떤 자기네들이 공사를 위해서 저희한테 기성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접근 금지 요런 거를 시켜버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협력업체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모든 걸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22년 1월이죠 날짜 보면. 그러니까 거의 공사 시작할 때쯤에 미리 받아뒀던 거예요. 근데 나중 되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를 차저를 할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문서가 됩니다. 그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던 뭐 배처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 터널 공사다 보니까 오폐수 처리 시설이 갱구부에 있다 그죠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하나 실제로 공사를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공사 제의를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아니면 후속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려면 이 시설물에 대한 양수 양도 확인서가 없으면 이거는 기존의 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서류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주 중요하다 그죠. 이 서류를 꼭 받아두시고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우선 저희가 협력업체 계약 해지 뭐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직접 혹은 후속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후속 공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공문을 사전에 3회를 발송을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마지막 계약 해지 공문을 포함해서 3회인지 아니면 그거 별도로 그 전에 3회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때도 저희가 좀 헷갈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그 마지막 4차 공문까지 포함해서 총 4번을 보냅니다. 4번을 보내가지고 1차 때 이거 보시면 22년 7월 8일이죠. 이때 1차 계약 해지합니다. 그 다음에 7월 15일에 2차 또 합니다. 그리고 7월 28일에 세 번째 3차 공문을 보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0일에 최종 계약 해지 공문을 보냅니다. 그리고 저희가 10월 21일에 다음날 그 전에 이제 본사 그 9월 20일날 이 협력사에서 공사 중단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10월 20일까지 한 달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뭐 거의 뭐 직영 공사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후속업체 선정을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안돼 이때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공사는 시작해야겠고 그래서 직영공사를 수행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최종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현장에서만 보내면 안 됩니다. 그 본사의 뭐 계약 그룹 같은 곳 있죠. 거기서도 한 번 더 보내요. 그런 모든 것들이 이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10월 21일 날 바로 저희가 장비를 붙이거든요. 직영공사로. 이렇듯 초기에는 공사 중단한다 그러면 최소 1개월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본사에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협력업체에도 3회 혹시 모르니 최종 계약 해지 공문 포함해서 총 4회에 걸쳐 계약 해지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협력업체가 후속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협력업체가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게 어렵다. 아무래도 이제 후속업체 선정을 하면 그 계약 금액이 늘어나잖아요. 보통 그래요. 후속업체들이 이제 이 원독업사의 사정을 알고 단가를 보통 다 올려요. 누가 손댔다 그러면 다 올려버려.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올라가는 돈을 추가 원가를 본사의 승인을 받기가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냥 뭐 조삼모사긴 한데 직영공사로 공정을 쪼개가지고 1차 뭐 굴착공사에 추가 원가 얼마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승인을 받거든요. 이거는 뭐 나중에 추가 원가 보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
여튼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중요한 게 뭐다?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공문을 4차례에 걸쳐서 꼭 보내주시고, 근데 그냥 보내시면 안됩니다. 내용 증명으로 보내셔야 돼요. 꼭 보내주시고, 그리고 보내실 때도 그냥 현장에서 막 작성해서 보내시지 마시고 본사의 법무그룹 같은 부서 거기에 검토를 다 받으신 다음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문구를 작성하셔서 공문을 발송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서류 있죠. 확인서, 그리고 시설물 양수양도 확인서, 요런 서류들을 꼭 잘 챙기셔서 보관을 하셔야 혹시나 공사, 이제 직영 공사, 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협력업체가 와서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이런 서류를 근거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사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를 이제 방어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제1화 사고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제2화, 제3화 계속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